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 작전을 이보세요, 연 장군. 지금 누구 마음대로? 모르겠네. 미군이 24시간 안에 인질 구해온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군이 구하러 간 겁니다. 거기 정치인 방금 뭐라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한 배우 곽민석 씨, 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이 고 이한빛 PD 이주기라고 하는데요.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은 좀 바뀌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그 카카오 스토리는 제 아내가 잠깐 하던 게 맞아요. 맞는데 이 트위터 계정은 집사람이 하던 게 아닙니다. 집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정도 해주던 사람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3자 뇌물죄 등을 조사받게 되는데요. 이 지사 3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새 앨범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Between Us는 단지 이번 앨범의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또 음악과 음악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얘기를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만 더 발전하자. 대중들을 조금만 좀 끌어가자. 3년 반 만에 Between Us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이문세 씨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연예계 소식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배우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2년 전 오늘 한 젊은 PD는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현장에서의 배우들의 출연료, 스태프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료 체불 미니 다큐를 직접 만들어 화제가 된 배우 곽민석 씨, 그리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곽 배우님 네.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청취자들이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작품이 한번 떠오를까요, 이 사람이? 그 한류로 유명한 태양의 후예, 태양. 예, 네. 정치인 역할, 네. 예, 외교안보수석 맡았었고요. 영화는 소수견에서 야당 국회의원 역할로. 정치인을 많이 하네요. 네, 주로 그 관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출연료 체불 미니 다큐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 만든 네. 계기는 어떻게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언제나 아직까지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그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다가 예. 좀 알리자,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뭔가라도 도움도 되고 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더라고요.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예. 네. 근데 보통 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까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이? 저 같은 경우는 웹드라마의 경우인데요. 예. 웹드라마도 이제 요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드라마 제작 형식이니까 작품이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야 방법이 없는 거죠. 뭐 FM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은 일단 촬영 현장에 열심히 할 뿐이니까. 근데 그 후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네. 믿고 했는데 그냥 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외주 제작사가 또 들어오는 경우는 네. 또 외주 제작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 보통 그러면은 계약할 때는 계약서만 쓰고 후
나중에 지불한다 그러고 지불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네. 송 국장님도 이 미니 다큐 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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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거 보고? 그 다큐를 봤는데 거기 조합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노동조합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행복한 인질에 출연한 그 배우분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제작사 대표랑도 통화를 했는데 참 아쉽게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답변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뜸으로써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해결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하겠다. 지금 어쨌든 연기자 노동조합이 결성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30주년. 30주년. 예.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연기자 노조에서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나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이런 민원이 안 왔을 때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 예. 그 노조에 한번 미리 연락을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일단은 같이 작업을 믿고 했기 때문에 아하. 제작사 대표나 제작진 측에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게 하고. 순서고요. 뭐 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또 신뢰가 그렇죠. 있으니까 기다리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일이 커졌군요. 예, 그럼요. 연기자나 스텝은 매번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 촬영을 잘했거나 그 현장이 잘 진행됐거나 매번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장 당하더라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행복한 인질은 어쨌든 웹드라마 형식으로 네. 제작되는 것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거 외주 제작 맡겨가지고 근데 지금 각 방송국에서도 보는 지금 2017년 10월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출연료 방송사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총액이 한 3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배우나 스텝 사실은 그래도 조금 얼굴이 알려지거나 이름이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네. 스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료 같은 거 혹은 일했던 거를 지급받지 못하면은 당장 생계에 지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 1%를 제외한 뭐 스텝들이나 90% 넘는 이제 연기자가 바로 이제 그 생계에 영향이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예. 이제 방송사, KBS, MBC, SBS 3사가 32억이 되는데. 예. 그럼 이 3개사 말고 뭐 케이블 TV나 종편 뭐 여기 가면 또 더 늘어나겠네요, 이 금액은? 그죠. 웹드라마 같은 경우나 이제 일부 이제 편성받지 못한 제작사가 편성받기 전에 이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도 한계가 있고요. 없으니까. 예.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사자들이 매번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또 유명 배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는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늦게 지급하고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선불로 받는 연기자들 있죠, 이제 있죠. 소속사 개념에서는 네. 이제 아, 있는데 소속사가 미리 계약해서. 네, 계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요게 미지급 32억 중에는 주조연급 배우들이 다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네. 그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 편성을 줬을 때 그 재무 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그냥 다양한 콘텐츠만을 보기 때문에 그 웹드라마 제작도 마찬가지고 외주 제작사가 신생 제작사가 그 콘텐츠만 갖고 왔을 때 방송사가 이제 편성을 주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저는 이제 방송사가 바뀌면은 지상파에 방송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료 문제나 스텝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으로는 우리가 외주 제작사한테 다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의 50%에서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작사가 감당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제작사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신생 제작사나 또 유한 전문 회사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가 완성이 되고 없어지는
없어지는 이제 그런 제작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행복한 인질인 제작사 대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투자가 안 돼 있다.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안 돼 있는 걸 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제 일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곽 배우님. 네네. 뭐 드라마나 영화 출연했을 때 네네. 출연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죠? 일단 계약서를 쓰고 네네. 그다음에 출연을 하고 네. TV로 방영이 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출연료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선고를 받는 겁니까? 어떤 제작사에 한해서는 미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다릅니까? 네네. 근데 보통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 되고 나서 다 2월 말에 입금이 되는 거고요. 방송되고 그 다음 달 말에. 네네네.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촬영이 기준이라서 그렇죠. 네. 촬영 날짜가 끝나면은 다 지급을 받아요 보통.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은 방영 후 2월 중순 또는 2월 말에 이제 그 출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면 출연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자 노동조합에서는 이 출연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 2013년도 7월 말에 표준 출연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이행을 한다면 출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미성년자 보호라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사나 이 가장 문제가 방송사나 이쪽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스텝 표준 계약서나 연기자의 방송 출연 계약서를 단 한 건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죠. 예. 예. 곽 배우님은 그러면 이번 건 말고 혹시 네네. 다른 곳에서도 출연료를 안 받은 경우가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를 시작한 지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2007년도, 8년도에 모 방송국의 사극 드라마의 전 출연료를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전 출연료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네네네. 그 연락은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형국이 된 것 같은데, 예. 문제가 뭐였냐면 신인인데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문제 삼는 자체가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지 않나 이런 다음, 심리도 작용이 되고요. 주변에서 다음 작품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네네네. 그럼 그냥 속을 삭히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이게 호소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네. 가슴 아픈 얘기네. 혹시 네네. 그 동료분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은 분들 많이 계십니까? 많죠. 제가 이 문제를 SNS에 공유했을 때 자기들의 경험들이 정말 많이 메일로 많이 오고 카톡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통 흔히 이렇게 고생에 이렇게 범죄에 포함시키기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정말 생계 때문에 이쪽 세계를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잘 버티고 있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네. 지금 만드신 미니 다큐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스크린이나 아니면 브라운관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군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스태프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작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팀원들을 꾸릴 거 아닙니까? 제작 스태프가 조명이면 조명, 녹음이면 녹음.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제작사에 적절한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작품도 하고 자기한테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 본인이 다 떠안. 네네. 이건 계약서는 쓸 거 아닙니까? 물론 썼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안 좋으면 그만이다. 네네. 예. 법적으로도 민사라는 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해답이더라고요. 혹시 주위 동료 중에 소송으로 간 분들은 계세요? 있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너무 길어지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네네. 자포자기. 예. 국장님 어때요?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좀 보셨어요?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소송으로 가더라도 민사로 가면
승소하겠죠. 그럼 근데 노조에서 약간 양쪽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까? 그 강력하게 대처를 하죠. 아. 예. 그래서 이 30여억이 이제 금액적으로는 많은데 또 해결된 사례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로 갔을 때는 승소를 하더라도 그 제작사가 다 폐업한 상태라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이제 승소가 된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꺼려하는 거죠. 제작사가 그 재판 기간 동안 폐업해버리면 어디 가서 받을 때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네요. 그러면 광고 좀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오늘 1, 2부는 특집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데요. 팟빵 앱으로 혐오 멈추기 연습님, 배우님 목소리 최고입니다. 라디오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듯. 목소리 좋다는 얘기 자주 듣습니까? 예. 다른 타 방송국에서 한 5년 동안 라디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제자리는 넘보지 마시고요. 네네. 지급 이행 보증보험, 이거는 뭐죠? 그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급 보증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을 이제 가입할 그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작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한 5억 원 정도의 어떤 지급 보증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 노동조합이 출연료 완납증을 발행해야지만이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한테 이제 돈을 잔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미리 몇 %는 주고. 그죠. 이제 계약 중도금 잔금이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완납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잔금은 안 준다. 예. 그럼 지금 이 안전장치는 대부분의 드라마 외주 제작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미지급 금액 그 32억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했었군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자, 최근 대법원이 연기자는 노동자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지난해 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예인 수입 신고 자료 보면 배우 평균 수입은 4,200만 원이다. 문제는 이게 평균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부익부 빈익비 아니겠어요? 네. 잘 나가는 배우들은 뭐 몇십 원씩 벌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입이 적을 텐데, 지금 노조에서 파악한 거는 노조 조합은 70% 이상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연소득.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4,800명 조합원이 이제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방송 연극인, 그리고 무술 연기자가 이렇게 포함 4,800명인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연 평균 1,000만 원 이하가 한 73%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꾸립니까? 여러 가지 직업 하잖아요. 배우 뭐 연기자 이외에 다른 뭐 투잡, 쓰리잡. 대리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죠. 그래도 우리 곽 배우님은 나름 얼굴이 좀 알려지신 분인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배우 정식 상업으로 데뷔해서 15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 이렇게 생활비를 좀 보탤 수 있게 된 상황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처럼 안 해본 일이 없죠. 그렇군요. 네.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네네. 잘 버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버틴다. 네. 표현이 버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이 일을 고집하는 겁니까? 정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럼 그 배우들이랑 이렇게 뭐 고된 촬영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누겠어요? 네, 저희들 얘기 많이 같이 함께 하죠. 네. 서러운 얘기도 하고. 네네. 스태프들은 어때요?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데 스태프들 처우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열악하죠. 예. 밤 새벽 4시에 끝나서 콜 타이밍이 아침 7시에요. 3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 목욕탕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잠 못 자고. 네, 그것을 이제 하루 이틀은 버텨요. 왜?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자들도 이제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 이 처우만 가장 이 처우가 어마어마한 처우가 아니고 가장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주면 정말 좋은 직업 같아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루 한두 시간 쪽밤 자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52시간, 68시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텝들, 방송 스텝들 또 영화 스텝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현실적으로. 네. 네. 그 이런 일이 그럼 어땠습니까? 드라마가 아직 다 완성도 안 됐는데 이미 방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는 계속 24시간 풀로 돌리고 그게 가장 큽니까? 사전 제작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다른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40분, 50분 정도 이제 방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70분에서 100분 정도 이제 미니 시리즈 봤을 때는 미니 시리즈로 봤을 때는 한 70분에서 100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영 시간이 긴 만큼 또 그 방송 현장에서 노동 시간도 길어지겠죠. 스텝들 혹시 같이 촬영하면서 스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또 힘든 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이 들었죠. 항상 접하는 이야기들이고요.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노동에 대한 대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휘발돼 버리면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말 노력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서 많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또 많이 처우 개선이 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물론 잘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많지가 않은 게 좀 현실인 거죠. 네. 네. 그 태왕사신기 김종학 감독도 결국은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문제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 거기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 종사하고 있는 스텝이나 연기자나 이제 제작진들이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투여되는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는 둘째, 셋째 순서가 그런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뛰어놀게끔 해야 되는데 작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장점으로는 한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인권은 이제 철저하게 무시돼 왔죠. 왜, 우리 뭐 제작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연기자나 스태프들의 어떤 인식 전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들어와서 스텝 일하고 뭐 카메라 들고 뭐 이런 거 다 기술 배우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연기 우리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뭔 돈을 바라냐. 이런 마인드도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종사 안 하려고 하죠. 네. 근데 뭐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을 했으면은. 근데 그게 좀 무시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문자로 9122님. 곽 배우님도 알바를? 무슨 알바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건설 현장도 가고요. 또 당구장 알바도 하고요. 뭐 그 외에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거는 닥치는 대로 했죠. 그렇게 알바하다가 네. 연락이 오면 가서 연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네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출연해서 드라마나 뭐 연극 찍었는데 출연을 못 받았다. 그러면 네. 항의 못하고 또 혼자 그냥 돌아오고 아무 말도 없이. 가급적이면 안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네. 예, 최근 한 경제신문이 제작비 100억 이상 한국 영화들의 흥행 참패 원인을 주 52시간 근무제와 인건비 상승 등에서 찾았는데 국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와 그 영화나 드라마가 과연 있을까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뭐 기사가 잘못된 거고요. 예. 이제 뭐 영화의 흥행 여부를
이제 이런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영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영화 어떤 흥행 기준이 뭐 시나리오나 뭐 개봉 시기나 감독이 누구냐 뭐 배우가 또 누구냐 또 경쟁작 뭐 관객 뭐 이런 뭐 선호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작비 100억 이상 했던 최근의 영화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행 그 기준에 그 이전에 또 그런 거라서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기사인 것 같아요. 혹시 외국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외국 같은 경우 잘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연기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한 배우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관리 감독하는 따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그 방송 현장이나 영화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도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몇 시간 이상 뭐 노동 이런 거 당연히 못 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 한 컷 찍고 하는데 배우들의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거야 다 각자 달라가지고 어떻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컷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죠. 뭐 그렇죠. 욕심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작품에 욕심이 있을 때는 좀 더 좋은 걸 뽑아서 제공하고 싶은 게 누구나 사람 마음이니까. 예. 네네. 그럼 그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시간당 이렇게 얼마 이렇게 계약합니까? 아니면 회당 얼마 나가면은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당 얼마로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TV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네, 이렇게. 네. 그 예를 들어 TV에 뭐 10분 나올 수도 있고 5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네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을 이제 출연한 그 방송되는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결국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그 1분을 찍기 위해서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대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2시간만 촬영해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연하셨던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네. 외국에도 많이 팔리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배우한테 보너스 같은 거 혹시? 거기 제작 현장은 너무 좋아서 그냥 자랑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따로 보너스는 없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방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재방료는 또 들어옵니까? 네. 그 재방료는 어디서 주는 거죠? 한국방송실현자권리협회에서 일단 연기자 노동조합에서 일단 그 권리들을 방송사에다 주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저작 인접권, 저작권하고 관련돼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한국방송실현자권리협회예요. 사실 저도 거기 가입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저도 예능 프로 몇 번 나가가지고 재방료 좀 받으려고. 예. 재방송료 중요하죠. 예. 그것도 권리거든요. 예. 연기자의 권리입니다. 계속 가입할까 하다 귀찮아서 안 했는데. 권리는 안타깝네요. 찾으셔야죠. 재방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출연했는데. 우리 밖에 스텝 중에 한 분이 송중기 정말 잘생겼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까? 정말. 예. 몇 번 못 봤습니다. 그 배우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우리 각 배우님도 직업이 배우니까 그렇지만 아우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정말 있나요? 노력해야죠. 뭐 이렇게 배우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뭐 처음부터 배우가 있겠습니까? 예, 노력해야죠. 예. 네.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년 전 오늘입니다. TVN 신입 프로듀서였죠. 이한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직 만 30이 안 되는 나이였었는데 만 27세의 젊은 친구였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 또 열정 페이 강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배우나 스텝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 계통에도 또 PD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 밖에도 지금 작가들 뭐 몇 명 있습니다만 작가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죠. 거의 저는 뭐 한 방송국에서 1년 이상 본 작가들이 없어요. 3개월, 4개월 되면 다 옮겨다니는. 그게
너무 그 페이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 이제 엉길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열정페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대우를 해준다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늘 이렇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니까. 노동조합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좀 한탄하거나 상의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좀 계십니까? 많죠. 굉장히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12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판결이 나오면서 방송 연기자는 이제 노동자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많은 부당노동 행위들 거기에서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죠. 예, 그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노동자니까, 방송국이나 혹은 영화 제작사나 이쪽에 뭐 1대1로 항의할 수도 있고 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죠.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고. 예. 그 많은 배우분들이 이 소식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배우들도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연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스텝, 영화 스텝, 그리고 영화 현장에 그리고 연극 현장에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인들 많은 영향이 있겠죠. 일단 출연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 예. 임금회라는 어떤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향후 아마 이제 그 문화예술 대중문화예술 노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팟빵 앱으로 뉴스공장 행인님. 예전 영화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윗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집에 돈이 많냐고 물어봤어요.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럼 왜 하냐고. 요즘에는 그래도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임금도 그렇고 괜찮아졌다고 들었네요. 예전엔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그 돈도 떼먹는 사람도 있었다. 곽배우가 완전 그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드라마는 네. 얼마나 촬영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일하고 한 푼도 못 받았다. 네. 그 원래는 얼마 주기로 했는 걸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그때 다 해서 총액이 한 1,000 좀 넘는. 1,000만 원 정도? 네네네. 한 푼도 못 받았어, 근데. 네. 아, 참.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네. 근데 그 후에 그게 이제 큰 경험이 되는 어떤. 그러면 예. 혹시 그때는 계약서도 안 썼나요? 계약서를 써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인이니까. 네네. 제가 요번에 나서게 된 이유도 예. 그런 점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예. 요번에 뭐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어머니뻘, 부모님 나이 정도 되시는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 그리고 하물며 옥탑방이나 지하에서 뭐, 있는 친구들 한 출연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끼리 공유하다가 네. 그 하루 일당이 5만 원, 10만 원이면 뭐 최저임금 얘기하는데 그 5만 원, 10만 원 받기 위해서 미팅하고 오디션 보고 그럼요. 그 하루 5만 원, 10만 원이 그 하루 5만 원, 1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서 미팅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준비하면 네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촬영이 미뤄졌다면 또 미뤄져야 하고 맞습니다. 해서 촬영을 했는데 네. 5만 원,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았으니 예. 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곽 배우님이 이걸 좀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다, 공론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미니 다큐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미니 다큐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네. 검색하면 됩니까? 네네.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유튜브로? 제가 이제 그냥 프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제 성의 곽신인가 곽프로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예, 거기에 영상이 뜹니다. 곽프로. 네, 임금체불 해가지고요. 예. 한 길이가 얼마쯤 되죠? 한 10분 남짓 됩니다. 짧게 볼 수, 금방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여러분 네. 지금 한번 검색해서, 곽 배우가 나오는 그 미니 다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의 또 배우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그대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몇 개만 듣고요. 그동안 문제 있는 거 좀 빨리 해결 좀 했으면 바람이네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찾아오겠습니다.